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제도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정리한 2020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 코로나19와 사이버 모델하우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와 로또 청약, 세 번째 패닉바잉과 영끌, 네 번째 규제 강화와 풍선 효과, 다섯 번째 공급 확대와 사전 청약 등입니다. 2020년 한 해를 관통한 키워드를 보면 정말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께 좋은 소식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제도와 주요 분양 예정 단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부문에서는 특별공급 기준 완화와 분상제 지역 거주 의무기간 설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장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저소득층을 배려한 우선공급이 75%, 나머지 일반공급 물량이 25%였는데요. 이 비중이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변경됩니다. 이때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로 변동이 없지만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족의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보면 100%는 약 556만원, 120%는 667만원, 130%는 723만원입니다. 그리고 140%는 778만원, 160%는 889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봉 합산이 1억 668만원 이하면 신특 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0년도 기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세대의 물량의 100%가 배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민간 분양과 마찬가지로 신특 물량의 30%를 일반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일반 공급은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공공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연주택의 소득 기준은 130% 이하였는데요. 올해부터 특공 물량의 30%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소득 기준도 공공주택 130% 이하, 민연주택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때 우선 공급 70%를 먼저 추첨한 후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일반 공급 30% 대상자를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의무거주기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는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년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3년, 민간택지에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5년, 민간택지에서는 3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해외 체류,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치료 목적 등 부득이한 거주 의무 예외 사항은 LH에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청약과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사전 청약 제도입니다. 올 하반기인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 공공분양 아파트 62,000호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 청약 당첨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이 예정된 주요 입지는 2021년 7, 8월 인천 계양 1100호,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호, 남양주 진접 2, 1400호, 성남 복정 1, 2, 1000호, 의왕청계 2, 300호, 위례 300호 등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행되고 9, 10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2, 1500호, 남태령 군부지 300호, 성남 신촌 200호, 성남 낙생 800호, 시흥 하중 1000호, 의정부 우정 1000호, 부천 역곡 800호가 사전 청약에 나섭니다. 11월에서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2400호, 부천 대장 2000호, 고양 창릉 1600호, 하남 교산 1100호, 과천 1800호, 군포 대야미 1000호, 시흥 거모 2700호, 안산 장상 1000호, 안산 신길 2 1400호, 남양주 양정역세권 1300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으로 3만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나머지 32,000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실수요층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은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든 당첨을 포기하든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다른 주택 청약이 제한되는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년도 분양 예정 단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첫 번째 단지는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입니다.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2,032세대 중 일반 분양 물량만 4,786세대에 달합니다. 기존 단일 단지 최대 규모인 가락주공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84개 동 9,510세대보다 커서 당군 일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죠. 허그와의 분양가 줄다리기와 조합과 조합원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는 최근 법원이 구조합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홍을 일단락짓고 올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당초 조합은 3.3제곱미터당 3,550만원을 요구하면서 허그에서 제시한 2,970만원을 거부해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공시지가 상승분이 택지비에 반영되면 오히려 당초 허그에서 제시한 분양가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에 나선 실수요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현장은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 한신 3차와 경남 아파트를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단지입니다.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총 2,990세대로 조성됐는데요. 이 중 224세대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도 앞서 살펴본 둔촌 주공과 마찬가지로 조합과 허그 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분양이 미뤄져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국감정원은 레미안 원베일리 택지비를 3.3제곱미터당 4,200만원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서초구청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레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허그가 책정했던 분양가인 3.3제곱미터당 4,891만원보다 778만원 높고 조합 측이 분양 심사를 요청한 6,120만원보다는 500만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3월경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미안 원베일리가 깨트린 5천만원대 분양가가 향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주목을 받는 현장으로는 서초구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방배 6구역 아크로파크 브릿지,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대문구 이문 1구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명 뉴타운입니다. 지난 2007년 23개 구역에 걸쳐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광명 뉴타운은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6R구역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2단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1단지는 올해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또 14R구역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와 15R구역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광명 뉴타운에서 이 R구역과
지하 10R구역이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광명 2R구역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26개 동 총 3,344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조합원분과 임대 물량을 뺀 나머지 730세대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36부터 102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광명 10R구역입니다. 광명 6동 373-3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광명 10R구역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총 1,051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486세대가 일반에 분양되는데요. 주택형은 전용 5구에서 84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분양 단지를 알아봤는데요. 광명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는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는 40%까지 인정되니 이에 맞춰 자금 전략을 짜야 합니다. 또 분상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단지는 2월 19일 이후부터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수원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눈길을 끄는 현장은 수원 건선 6구역과 장안 1구역입니다. 수원 건선 6구역은 수원시 세류동 817-72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2,175가구 중 1,231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32개 동으로 조성되며 주택형은 전용 48에서 101로 구성됩니다. 수원 건선 6구역은 분당선 매교역과 건선 초등학교가 가까워 역세권, 학세권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장안 1구역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안 1구역은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1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명은 하나포레나 수원 장안으로 정해졌는데요. 주택형은 전용면적 64에서 84로 구성됩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가칭 북수원역이 2026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용현자이 크레스트,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등이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제도와 서울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뜨거운 청약 열풍 속에서 당첨의 행운을 잡은 분들께는 축하를, 아쉽지만 낙첨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약 열풍은 지속될 듯한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단지가 나오는 대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열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는 단지에 당첨되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